췌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속이 쓰리다 이런 뭐 명치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통해서 아 위는 상복부에 있구나, 그리고 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 때는 아랫배가 좀 불편하니까 아 대장은 하복부에 있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장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췌장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나타내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를 이렇게 개복을 해보면은 일단은 췌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췌장은 바로 위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장기고요. 요 위를 이제 들추거나 잘라서 위쪽으로 제끼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위하고 12지장 연결 부위인데 요 위 뒤쪽으로 이렇게 췌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85에서 120g 정도 되고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하는 외분비 췌장의 기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 췌장 기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수술 방법이나 그런 걸 설명드릴 때 해부학적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췌장은 생긴 게 이렇게 생선같이 생겼습니다. 보면 생선 머리, 몸통, 꼬리 같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으로 구분할 때도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한자로는 두부, 체부, 미부,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헤드, 바디, 테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나누는 경계가 중요한데요. 요 머리와 췌장 몸통을 나누는 경계는 요 두 가지 큰 혈관이 있습니다. 췌장은 요 두 가지 큰 혈관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게 파란 게 이제 상장관막 정맥, 그리고 빨간색이 상장관막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복강 내에 있는 뭐 소장이나 대장 여러 가지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은 모두 이 동맥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이제 영양분을 함유한 혈액은 모두 요 상장관막 정맥을 통해서 나와서 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SMV랑 SMA 이렇게 약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특성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팔에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이제 한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아물게 됩니다. 그건 이제 상처가 난 쪽에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이제 그 세포가 없어진 부분을 메꾸게 되는데, 사실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이 이제 무한정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이제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분열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분열을 멈추게 되는데, 암의 특성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무한 세포 성장입니다.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종괴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괴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주변 조직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이제 암세포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다른 멀리 있는 장기에 또 싹을 틔우면은 거기서도 또 암세포가 무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CT상에서 눈에 종괴가 안 보이더라도 혈액 속에는 이제 전이암 세포가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암은 주위의 정상근 조직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을 받는데요. 암덩어리도 이제 혈관이 발달을 하면서 직접 이제 혈관을 공급을 받게 되고, 주로 암세포는 주로 이제 포도당만 먹고 이제 증식을 합니다. 뭐 사람 뭐 지방도 먹고 뭐 단백질 뭐 여러 가지 영양소 원으로서 이제 그 칼로리를 얻는데, 암세포는 포도당만 섭취해서 그 스스로 이제 증식할 능력을 얻게 되고요. 이 암세포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암이더라도 환자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르고, 또 같은 환자를 하더라도 이 암 종괴 속에는 다 이제 암세포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물학적 다양성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과연 췌장에 어디서 생기는 암이냐? 췌장은 아까 이제 외분비 기능하고 내분비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분비, 즉 소화 효소를 이제 분비하는 외분비 췌장의 경우 이렇게 췌장 가운데 췌관이 있습니다. 직경이 보통 한 2mm에서 5mm 정도 되는데, 이 췌관을 통해서
이제 췌장 효소를 요 12지향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요 끝에서 만나는 구조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담도고 간에서 생성한 담즙을 요 역시 12지향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췌장암은 바로 이 췌관에서 생기는 암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췌장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관에서 생긴 요 종괴가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종괴를 형성하면서 주변 혈관도 침범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장기의 전이가 되면서 암이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췌장암은 과연 얼마나 흔한 암일까요? 요거는 이제 미국 자료인데요. 사실 뭐 췌장암은 전체 이제 암종 중에서 봤을 때는 100% 중에 3% 정도 그렇게 흔한 암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사망의 원인을 보면 이제 4위까지 올라가서 전체 암 사망률의 8% 정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암 성적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5년 생존율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과연 100명 중에 몇 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생존에 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췌장암은 아래 가장 꼴찌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 9% 정도. 전체적으로 췌장암 전체 평균이 5년 생존율이 아직도 10%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10% 내외 생존율도 지난 이제 20년간 비교하면 그래도 3배 정도 좋아진 결과입니다. 99년도 즉 췌장암에 적절한 항암제가 이제 승인되기 전까지는 4%의 불과한 생존율을 보였고 이제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새로운 항암제가 승인이 되면서 조금씩 생존율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모든 췌장암을 통틀어서 총 생존율이 한 10% 내외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췌장암이 생존율이 10% 내외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수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기수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보통 외래 초진 이제 췌장에 뭐가 있다고 해서 이제 췌장암 의심할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제가 그럼 몇 기인가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기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암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1기는 이제 4cm 미만이고 췌장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암을 1기암이라고 하고 2기암은 췌장 밖으로 나가거나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하고 2기를 합쳐서 한 30%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1, 2기 암까지가 수술이 가능한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3기부터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기수입니다. 3기는 주요 동맥의 침습이 있어서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경우를 이제 3기라고 하고 다른 장기, 즉 간이나 뭐 다른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4기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수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예후 차이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암 성적을 이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생존율, 생존 곡선 그래프입니다. 요 세로축은 이제 1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의 명수를 의미하고 요 오른쪽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지나면 요 빨간색 곡선이 이제 1기암입니다. 10개월 정도 지나면은 전체 환자분 한 75% 정도 생존을 해있죠. 그리고 요 보라색 4기암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즉 요게 그 곡선이 위쪽에 있을수록 더 예후가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개월 정도 경과가 됐을 때는 1기암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그리고 3, 4기암의 경우는 거의 이제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1기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예후를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좀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2004년도까지만 해도 한 50%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는데 현재는 한 80%까지 생존율이 많이 이제 호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췌장암의 증상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뭐 혈변이나 뭐 흑색변 이런 이제 증상은 눈에 실제로 보이는 증상이 많아서 그런 걸로 처음에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췌장암의 증상은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 복부 및 허리 통증인데 아까 암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이제 주변 조직을 이제 침범을 하고 파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부 및 허리 통증은 이렇게 종괴가 생기게 되면 주변에 이제
내장신경 계통을 이제 침범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세포는 포도당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포도당은 다 이제 암세포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췌장 머리 쪽에 있으면은 요 이제 가운데 있는 췌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 분비가 저하돼서 소화 장애가 오고, 또 전체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까 내분비 이제 췌장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쉽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생기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황달, 눈에 보이는 증상은 이제 황달이 대표적인데요. 일단 머리가 딱 여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이 생기면은 요 담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담즙이 배출이 안 되면 몸에서 황달이 쌓이면서 이제 얼굴이나 이제 피부가 노래지게 되고 그런 황달 증상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이 황달은 이제 췌두부암, 즉 머리에 생기는 췌장암에서만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췌장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은 이런 증상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꼬리 쪽에 생긴 암은 대부분 머리하고 비교해서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수술이 안 되는 시점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병기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 췌장암 치료는 크게 수술을 할 것인지 항암 치료를 먼저 할 것인지로 먼저 갈리게 됩니다. 결국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그거가 이제 절제 가능성인데요. 요거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절제 가능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경계성 절제 가능은 그 중간에 애매한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그림으로 간단히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 암 수술 원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암 수술은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 종양은 이제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이제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이 보통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잔존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재발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 수술할 때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종양은 제거하지만 정상 구조물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상 구조물도 모두 제거해버리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 구조물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까 SMV랑 SMA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혈관이 보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소화기관은 이제 입부터 이제 대장 항문까지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지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암 수술 때문에 거기를 절제를 하고 나면은 그 연속성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소화기관의 작용을 위한 재건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제 가능하고 절제 불가능, 그리고 그 중간에 경계성 절제 가능, 요 세 가지는 뭐 간단히 말해서 요 SMV랑 SMA의 침범 정도에 따라서 요 절제 가능성이 결정이 됩니다. 요 종양이 여기 있고 요 혈관하고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제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인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혈관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혈관을 자르고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 SM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르고 연결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르게 되면은 이제 소화기관으로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복강내 장기가 다 괴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A는 이제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침범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경계성은 그 중간입니다. 좀 일부만 침범이 있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자르고 연결할 수 있을 정도 일부만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성 절제 가능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병기 설정하고 절제 가능성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절제가 가능한, 즉 혈관 침범이 없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소 진행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성 절제 가능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초창기 때는 이제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수술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하다 그래도 굉장히 재발이 많은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런 치료의 변경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이제 10년간 20년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 요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현재는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최근에 이제 예후가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거는 사실 항암제 발전 때문인 기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사실 췌장암에 쓸 수 있는 약 자체가 없었고요. 97년도에 이제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가 이제 처음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14년 후에 폴피리녹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약제를 주로 쓰고 있고요. 이후에 뭐 이제 표적 치료제라든지 추가적인 항암제가 개발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2차나 3차 약제로 주로 쓰이고, 그냥 첫 번째로 투약하는 약은 주로 폴피리녹스나 젬시타빈 아브락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되게 된 이제 연구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아까 처음 이제 개발된 게 젬시타빈이고, 그 다음 개발된 게 폴피리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이제 폴피리녹스를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전에 처음 젬시타빈만 쓰던 환자분하고 이제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으면 더 예후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폴피리녹스가 이제 파란색인데 생존율이 약 50% 가까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재발률입니다. 재발률도 50% 가까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젬시타빈 아브락산도 젬시타빈 단독에 비해서 요 파란색 곡선이 빨간색 곡선보다 더 이제 위에 있죠. 그래서 40% 정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입증이 돼서 현재는 이 두 가지 약제가 일반적으로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진단 하에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받는 비율은 요거는 이제 우리 병원 자료입니다. 아까 2005년도에는 뭐 이제 한 달에 한 건 할까 말까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전체 췌장암 수술, 이제 췌장 머리에 있는 암을 수술할 때는 요 최12장 절제술을 하고, 꼬리 쪽에는 이제 췌장 미부 절제술을 하는데, 그 당시 요 최12장 절제술은 1년에 한 8케이스, 9케이스 하는 굉장히 좀 드문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증가해서 1년에 한 90케이스 정도 진행을 하고, 꼬리 쪽 절제도 2005년도 당시는 뭐 한두 건 있었는데 현재는 1년에 5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이제 진한 파란색 부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환자의 비율인데요. 처음에는 뭐 50% 미만으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60% 정도,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미부 절제술 같은 경우도 현재 40% 정도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췌장 절제술은 췌장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1기암하고 2기암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 전체 환자분들에서 비율을 보면 한 20% 정도만이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 수술에는 유문 보존 최두부 12장 절제술, 뭐 줄여서 이제 PPPD라고도 얘기하고, 이 수술은 이제
미국의 윗불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이제 처음 했던 수술이어서 뭐 윗불씨 수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은 원위부 췌장 절제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췌장암 수술은 보통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 수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문 보존 최두부 12지장 절제술 PPD 같은 경우에는 병변이 이렇게 췌장 머리에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췌장 머리는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 췌관이 이 12장 쪽으로 나간다 그랬고, 담도도 12장 쪽으로 나간다 그랬고, 여기 이제 그 만나는 부위에 12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주변에 뭐 SMV나 SMA 같은 큰 혈관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주요 소화기관이 만나는 교차로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 췌장만 절제를 해서는 안 되고, 요 췌장 머리를 절제하고 요 담도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 머리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은 췌장이라든지 담도라든지 나중에 정상적인 소화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문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췌장 머리와 함께 담도도 제거해야 되고, 의외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 담낭에 대한 그런 약간 미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최12장 절제할 때 담낭도 제거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담도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담낭은 사실 이 담도 옆에 붙어있는 주머니 같은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최12장 절제술 할 때는 담낭도 같이 제거를 하고 12지장 전체를 제거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거가 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췌장 머리랑 그 다음에 요 12지장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제거를 하고, 담도 전체 그리고 담낭까지 모두 제거를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매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데만 보통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린 부분이 세 군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12지장 부분, 그 다음에 담도, 그 다음에 췌장 부분. 요 잘린 세 군데는 어떻게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췌장에 잘린 부분에 소장을 올려서 연결하고, 담도 잘린 부분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12지장 잘린 부분에 연결하고. 그래서 문합부는 총 세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췌장이랑 이제 공장은 이제 12지장 아래쪽 소장을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췌장하고 공장을 문합하고, 담도랑 공장 문합, 12지장하고 공장 문합 이렇게 세 군데를 문합을 하게 되면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 요 과정도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수술 시간 한 6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약간 제가 학생 때는 아침 8시 시작해서 다음날 끝나기도 하고 뭐 18시간, 20시간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좀 줄어들어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보통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 PPPD 수술하면 거의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누워 계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대부분 퇴원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PPP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요 췌장의 체부나 꼬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PPPD보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은 주변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만 절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 머리 쪽 췌장암보다는 수술 시간이 더 짧고 좀 더 수술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 뒤쪽 췌장 수술할 때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이 비장입니다. 요 앞쪽 췌장과는 달리 요 췌장 최부와 이제 미부 같은 경우에는 요 비장으로 가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요 뒤쪽 췌장은 비장하고 혈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뒤쪽 췌장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요 비장으로 가는 동맥하고 정맥도 같이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 이쪽 주변에 이제 림프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도 대부분은 췌장암 수술할 때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이제 교차로 같은 소화기관이 같이 지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비교적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앞서 PPPD보다는 훨씬 더 금방 끝나고, 입원 기간도 통상 열흘 내외 정도면 대부분 퇴원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췌장 담도한 카페가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몰래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염탐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최시비장 절제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중앙선에 크게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만 뚫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적으로도 이제 크게 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문화도 사실 한 2,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한 2, 30년 전에는 몸에 이제 크게 수술 자국이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도 살아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상처나 좀 흉터를 덜 내고 하는 수술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어쨌든 비단 추자감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 영역에 있어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아까 이제 전체 최12장 절제술 건수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1년에 10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1년에 90건 정도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췌장암 진단 하에 이제 한 수술만 카운트를 한 겁니다. 추가 미부 절제술은 1년에 한 50건 정도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요 주황색은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을 시행한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시작해서 한 20-30% 정도 머물다가 2020년도 이후에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현재는 한 3분의 2 정도가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요 미부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가까이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래 췌장암 진단에 오시면 굉장히 좀 처음부터 우울해 하시면서 오거나 굉장히 좌절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전체 모든 과의 평균 연봉을 체크를 하니까 경제학과 학생들이 가장 연봉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경제학과를 나와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경제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높아진 거겠죠. 이거 이제 평균의 함정이고, 이제 평균값이 실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존율도 이제 평균적인 이제 수치일 뿐입니다. 아까 암의 활동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항암제에 굉장히 잘 들어서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면은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에서 수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도 안 된다고 해서 항암도 안 하고 이제 다 포기했는데 암이 10년째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자체의 생물학적 다양성 때문에 암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앞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은 사실 그냥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고, 만약에 내가 췌장암을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은 내 자신의 생존율은 충분히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면은 충분히 극복하고 완치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